모인 소수정예 팀이에요. 좋은 아 말씀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양승실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김유란 ML님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 가지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왔어요, 너무 기쁘게. 어제 직전에 이제 연락을 주셔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네. 마침 저희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줌 미팅이 있는데 오늘 게 내일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오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타이밍이 좋아서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밤 10 시에 이렇게 자켓 입고 출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요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스템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렇게 얼굴 뵙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 없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죠? 저를 아시는 분들 한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PPT를 좀 준비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잠깐 화면 공유 좀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직급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골드 도전하시는 분들이시면 디렉터 브론즈, 실버, 골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자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해요. 음소거를 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질문하고 답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연초가 되면은 많이 하는 강의가 이 강의였어요 항상. "1 년만 미쳐라." 라는 건데 네 뻔한 얘기죠.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신 분 계시겠죠? 읽어 보신 분 계세요? 네. 제가 1월 달에 항상 이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1 년만 미쳐라."라는 그 단어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미치지 않으면 2월 달에 미치기 힘들고 3월 달에 미치기 힘들더라고요, 제 파트너님들을 봐서. 중간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 시작하는 이 스타트 시점에 뭔가 내가 열정을 쏟거나 정말 이 유산화에 미치지 않으면 뭔가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쪼끔 준비를 해 봤어요. 잠시만요. 네. 자, "미친다."라는 표현은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써 봤는데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유산화에 사실은 미쳐 계셔 가지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그쵸? 미쳐 계셔 가지고 이 말이 되게 세지만 네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또 저희 강의를 들으시려고 또 여기 골동 멤버라고 했나요? 골드 동기? 골드 동기? 예.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무언가에 이렇게 미쳐 본 적 있으신 거 있으세요? 미쳐 본 적이? 어떤 분들은 사실 운동에 미쳐 계신 분이 있어요, 제 파트너님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어 저는 이제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저도 이제 피아노에 한번 미쳐 본 적이 있고 미쳐야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고 미쳐야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술에 미쳐 계신 분도 계세요. 저희 파트너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떻게 보면 엉뚱한 부분에 열정을 쏟고 신념을 갖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미칠 수 있는 거는 사실 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끌려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또 왜 이 부분에 열정을 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여기 모이셨지만 내가 왜 유산화에 미쳐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쏟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뛰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다른 분들이 주무시고 그쵸 쉬고 있을 때 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을 쓰고 계시니까.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몸을 만드는 거에 이제 가치를 두고 있다 하면 운동에 미칠 수도 있고요. 저는 또 뭐 이렇게 원래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피아노 학원 운영을 했는데 잘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배우는 거에 계속 끊임없이 레슨 받고 뭐 이런 거에 계속 미쳐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덜 이렇게 적당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혹시 유사나 비즈니스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미 뭐 골드 결단하신 분들이지만 과연 뛰고 있는지, 나의 현실은 걷고 있는지, 결단은 했는데 그냥 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골드가 성공의 어떤 문턱의 시작이다라는 거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성공의 씨앗을 뿌리려면은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지금 자기 점검을 정말 잘해야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그다음에 어떤 것을 예방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사실 스폰서님들이 안내를 해 주실 수 있거든요. 물론 스폰서님들 눈에도 이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잘 보이지만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은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또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눠 보고 싶어요. 네. 음소거를 잠깐 해지해 주시고 여기 몇 분 안 계시니까 네. 말씀하시는 거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몇 분이라도 좀 나눠 보고 싶어요. 혹시 나는 나의 강점은 이거다. 나는 나의 약점은 이거다. 정확하게 말씀을 혹시 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본인이 느끼는? 제가 지목을 해 볼까요? 최하다은 리더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의 강점은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그럼요. 무슨 얘기할지 이미 눈치 채신 것 같은데. 일단 강점은 보이는 게 나쁘지 않다. 보이는 게 괜찮다. 예쁘세요. 네. 이거를 저는 최대한 살리고 싶고, 어. 제가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저의 약점은 경청이 힘든 사람이라는 거.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시간에도 그런 미모를 갖고 계신 거 보니까 진짜 네, 강점이 맞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솔직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좀 지목을 해도 될까요? 우리 조아름 리더님, 우리 조아름 골드님, 그래도 리더스에서 많이 뵀던 우리 골드님. 네, 어떠신 것 고든이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초대에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고 저의 강점은 솔직한 자리니까요. 뭘 해도 항상 좀 능력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간 이상 오. 항상 하는 끄덕끄덕 맞아요, 맞아요.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리더님들. 그리고 단점은 제가 생각보다 조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굴파고 들어가는 성격이라 유산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또 궁금한데 우리 차동숙 리더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저의 유산화하는 데 있어서 저의 강점은 아팠었어 가지고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유산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강점인 것 같고 단점은 사람하고 친해지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런 부분이 아, 조금 단점이고 또 아름골드 님이 스폰서님이에요. 아, 네. 닮아서 그런지 저도 약간 좀 굴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쵸. 그 강력한 마이스토리가 있으신 게 강점이네요. 강력한 그 제품에 대한 마이스토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쵸. 혹시 내 강점이 모르겠고 내 약점이 모르겠으면 함께하는 우리 지인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인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시켰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가장 나를 잘 아는 이제 남편부터 나의 강점에 대해서 3가지, 약점에 대해서 3가지를 좀 얘기해 달라. 예. 물론 이제 잘 친하고 신뢰 관계가 있고 이런 분들에게 사실 하기가 편하지만 그렇게 나 자신을 좀 알아가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좀 나눴냐면 뭐 누구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고 골드가 되고 싶고 다음 직급으로 가고 싶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거 사실 너무 많잖아요. 누구나 다 많은데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극대화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잘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일할 수는 없잖아요. 어쩌다 나의 약점들이 나오고 또 때로는 그 약점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데 불필요한 것들, 나의 약점들, 가지치기를 꼭 하셔야 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역으로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4년 동안 유산화를 부업으로 했어요.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같이 하면서. 그런데 그 피아노 학원을 뭐 열심히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신랑이 사실 유산화를 같이 검토를 했었어요. 유산화에 대해서. 저는 신랑이 직업군인이거든요. 이제 헬기 정비를 하는 사람인데 같이 하자고. 오케이. 너무 보상 딱 듣더니 재밌겠다. 당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 건 알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막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투닥투닥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약점은 뭐였냐면 굉장히 기복이 심한 거예요. 감정적인 것들. 그래서 되게 부끄럽지만 그랬었어요. 신랑이랑 싸우면 시스템 안 까고 기분 조금 나쁘면은 스폰서님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스폰서님이랑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의 문제, 나의 환경적인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성격적인 그런 문제였는데 그 남편이랑 싸웠다고 비즈니스를 안 한다는 게 그게 지금 결단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저희 스폰서님이 그래요. "나는 가정 사역을 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함영란 스폰서님이. "가정 상담을 많이 했지 나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저한테 그게 되게 불필요한 것들이었거든요. 되게 감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근데 그때 스폰서님께서 항상 이렇게 가지치기, 그 생각의 가지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굴파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폐쇄적인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저 또한 그랬거든요. 하나 이렇게 꽂히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향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려면 앞으로 봐야지 내가 또 팀을 이끌고 파트너들 그나마 한둘 있었던 파트너들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을 아예 보이지 않고 내 감정만 보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지치기를 어 원하셨고 스폰서님이 그렇게 이제 저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많이 원하셨고 그 가지치기가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었고 네. 그치만 성공하는 데는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성격적인 그 기복이 있다든지 이제 굴파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지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필요한 것을 보완하는 것. 이것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약점은 어떻게든 이렇게 또 보완을 할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뚱뚱해요. 비즈니스를 하기에 만약에 몸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그런 거는 하나의 약점이면은 보완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결단하고 이렇게. 근데 또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여기 있는 리더님들이 너무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게 이게 팀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들은 빨리 내려놓고 빨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스폰서님이든 형제라인님이든 같이 이렇게 동기들이시잖아요. 골드 동기들, 도전하는 동기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가시면 내가 혼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너무 막 그렇게 잡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을 꼭 가지치시기를 바라는 것. 네. 아마 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스포너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네. 저는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장애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유산화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를 눈에 보는 장애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장애가 가장 큰 장애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이따 뒷부분에 한번 또 나눠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 제목이 1 년만 미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고요. 1 년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좀 바꿀게요. 상반기에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반기 6 개월을 두고. 그러면 내가 6 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근데 과거에 내가 안 했던 일을 꼭 대비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일들을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나름대로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스폰서님과 상의하셔야 돼요. 스폰서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라든지 인맥 관리라든지 금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꼭 파악하셔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파악만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그러면 아시죠? 내가 1 년간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6 개월 동안 골드를 가려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이루어야만 하는 일. 꼭 해내야 하는 일. 네. 사실 저는 그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을 한 15번을 했거든요, 5 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주 2월 1 일에 Y 리셋 강의를 또 이제 하겠지만 최근에 2 주를 해 봤어요. 1 단계를. 처음으로.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제가 진짜 먹을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사람 좋아하고 분위기 좋아하고 술은 안 마시는데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루비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루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이 2 주를 내가 성공을 안 하면. 이게 저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스포너님이 뭐 파트너님 꼭 이게 해야 돼. 이게 안 했는데 제 스스로. 그래서 저는 꼭 해내야 하는 일이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긴 한데 '내 인생에 한 번쯤은 정상인의 몸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팁도 듣고 막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살 빼려고 막 다이어트 챌린지 막 모집하고 1, 2, 3 필요 없어요. 저는 상금 없잖아요, 저한테는. 그치만 저를 위해서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들, 이루어야 하는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표가 나오죠. 목표가 나와요. 목표가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계획을 역으로 세우시고요. 계획을 세우면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행하셔야 되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그래도 네, 읊어드릴게요. 실행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피드백을 꼭 하셔야 돼요. 피드백. 자가 피드백도 하셔야 되고요. 스폰서님의 피드백도 들어야 되고요. 파트너님의 피드백도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 일은 혼자 하지 않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2대1 미팅을 한다든지, 그쵸? 1대1 미팅을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의 피드백을 꼭 들어야 되고 그게 또 후속 관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게 쳇바퀴처럼 돌아야 되죠. 네.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나도 또 다음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 받고 계속 이 과정을 계속 쉼없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같은 맥락이에요. 환경 탓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환경 탓이라는 구차한 변명은 우리 하지 말자. 변명하고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미쳐라. 네.
사실 하나에 미치면 옆에가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게임 중독 돼보셨나요? 저도 가끔 핸드폰 그 게임 중독 그 기질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옆에서 제 애들이 뭐라고 해도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에 몰두하면은 사실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에 미쳐버리면 환경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 파트너가 2년 동안 거절했던 저의 파트너가 있었어요. 저희 지인. 2년 동안 그냥 뭐 다단계 너만 하는 일 이렇게 대학교 동기인데 저의 그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동기인데 언니예요. 언니는 나랑 꼭 하게 될 거야. 언니는 꼭 나랑 하게 돼 있어. 왜냐면 내가 언니의 그 얘기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내가 줄 게 유선화밖에 없다고. 건강을 원하고 돈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언니 나랑 하게 될 거야. 나랑 하면 딱이야." 막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듣든 안 듣든 2년 동안 떠들었거든요. 2년 뒤에 그분이 결단을 했는데 그 성공하려면 시스템을 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주에 사는데 월요일마다 그 강남에 오는 거를 되게 힘들어 이제 오고 싶죠. 오고 싶고 하는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마음의 결심은 섰어요. 근데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냥 결심은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환경이 있었냐면 아이가 어려 가지고 아이가 한 3살 4살 어려 가지고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 이렇게 너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살짝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남편에게 맡길 수가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되게 심플했거든요. 그 아이를 조금 일찍 깨워서 조금 바지런하게 움직여서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놓고 그렇게 시스템 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분은 거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안 보여요.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 막 자던 애를 막 깨워 가지고 막 어린이집에 넣고 사실 우리가 엄마로서 막 가슴이 아프지만 이렇게 놓고 지금 너무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한 예를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러고 계세요. 뭐 남편의 반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차가 없어서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친화력이 부족해 가지고 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꾸 그 주변을 자꾸 살펴보면은 변명할 거는 만들려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명에 대해서 그쵸. 스포너님들은 들어줄 수는 있죠. 예. 들어줄 수 있지만 본인이 결정하고 이렇게 딱딱딱 고런 그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스폰서님들이 대신 애를 봐줄 수가 없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환경을 딱딱딱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는 조금 머리를 달리 생각해서 다른 시야로 바라봐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환경 탓 변명하시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내가 제대로 몰두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는 거. 그리고 실천하지 못하면 죽을 각오를 하라. 저희 여기 계신 분들 고개러를 하고 계시나요? 성공 습관? 손으로 고개러 하세요? 고개러 아니고 그 뭐죠? 다이어리 뽀개기 하신다고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물론 다이어리가 사실 그 안에 계획이 전부잖아요. 그게 돼야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거기를 이제 꽉꽉꽉 우리가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빈 시간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어떤 나만의 그 각오를 꼭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스폰서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너무 이제 말이 좀 센데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다는 자세로 덤벼라." 네. 그런 각오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고민 떨쳐 버려라." 네. 죄송해요.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표현해서 다 쓸데 있죠. 그쵸 여러분들? 고민 많죠. 다 정말 중요한 고민이고요. 정말 그 다 쓸데 있다고 생각하는 고민이지만 그 고민하는 시간에 누군가는 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누군가와 경쟁은 아니에요.
경쟁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뛸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 때문에 내가 발이 무겁고 엉덩이가 무겁고 자꾸 집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머리가 커지면 몸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실전은 또 다른 실전을 낳는다. 저도 그래요. 희한한 게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트너님들이든 이제 고객분들 전화를 받아도 되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집에 있으면 약간 무기력해져요. 집에 애들 막 있고 집 난장판이고 막 아무튼 막 그렇게 저기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막 운전을 하거나 비즈니스 목적이고 어딘가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실천을 제가 했을 때는 진짜 그동안 연락 안 했던 분에 더 연락하게 되고요. 쉼 없이 일을 하게 돼요. 네. 정말 쉼 없이. 그래서 저도 오늘 파주에 이제 후원을 갔다 왔는데 파주에서 일산이 한 30분 거리더라고요. 기약이 없는데 일단 파주를 갔기 때문에 일산은 무조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소머리 국밥집 사장님인데 제품을 잘 안 드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일부러 연락 안 하고 갔어요. 연락하면 지금 바쁜데 이럴까 봐.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겠다 했더니 물리치료까지 받고 오신대요. 되게 늦게 오신대요. 그래 가지고 소머리 국밥 이제 포장해 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왜? 소머리 국밥이 너무 맛있다고 그래야 다음에 또 사 먹으러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자꾸 건덕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비즈니스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실천이 또 다른 실천을 낳을 수 있다는 거. 작은 실천 안 하잖아요. 절대로 다른 실천 할 수 없어요. 큰 실천 절대 못 해요. 네. 꼭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세요. 기회를 포착하고 즉시 행동하라. 네. 그쵸. 다 맞는 말이죠. 기회를 포착 어떻게 기회인 줄 알까요, 또. 즉시 행동하라.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는 장형이에요. 장형에 이제 약간의 머리가 있는 네. 가슴형만 엄청 풍부했던 사람인데 사실 가슴을 쪼끔 줄였어요. 예. 제가 그 가슴형이 저한테 약간 마이너스더라고요, 비즈니스 하는데. 저한테는. 그래서 살짝 그 부분을 쪼끔 내려놓고 근데 저랑 대화를 해 보고 저랑 비즈니스를 해 보면 '아 그렇구나. 원래 가슴형인데 이거를 아는데' 일단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건 장형이거든요. 그냥 움직이는 거. 많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장점이 장형인데 또 단점은 일단 저질러 놓고 뒷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머리형인 그 파트너들이 막 뒷수습 해 주시고 이래서 네. 진짜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작은 기회도 성공의 밑거름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저희 스토리 하나 해 드릴게요. 저는 피아노 학원 할 때 사실 머리에 계속 온통 유산화만 있었어요. 레슨을 할 때도 계속 핸드폰에 허브를 보고 있었고 막 되게 진짜 그렇게 미쳐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시죠? 라이나 생명에서 보험 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 전화 왔는데 그분 쓰리빗이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 이제 초창기 일이에요. 한 3년 전. 근데 이제 저한테 사모님 뭐 이렇게 이런 보험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다 생략할게요. 애기들 보험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좀 준비하세요."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유산화를 먹이고 나서 우리 애들이 저희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2명이 돌아가면서 입원을 했었거든요. 모세기관지 뭐 장염 아무튼 달고 살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준비하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유산화 먹이고 나서 보험 그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보험이. 병원을 안 가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네. 그 죄송한데요. 저는 그 보험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사모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니 근데 진짜 저희 애들 안 아프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너무 아팠었는데 지금은 그 보험 혜택을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유 막 좀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 네. 제가 뭐 이제 나름대로 관리해 주는 게 있고 그냥 영양제 잘 먹였더니 애들이 안 아파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다이어트 때문에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막 떠들었어요 그냥. 이게 궁금해하셔서 다이어트 때문에 이렇게 먹다가 애들도 좀 많이 건강해지고 이래 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셨는데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받았는데 "아 고객님 제가 아까 회사 전화라서 말을 지금 자유롭게 못 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다고 갑자기 하면서 막 다다다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또 보험이지만 제가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한의원에서 약을 뭐 거의 뭐 수천만 원 쓰고 지금도 뭐 어떤 고객이 유니도시 그거 먹으라 그래 가지고 했고 어쩌고 막 그 자기의 그 스토리를 막 쫙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어떡해요. 사장님 저한테 전화 진짜 잘하셨네요. 딱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리셋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프로그램을 권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리셋 프로그램 이걸 해 보셔야 된다." 막 이랬더니 "아 그래요. 얼마냐?" 그래서 "한 7-80만 원 돼요." 이랬더니 "아 네. 고민해 보고 연락하겠습니다." 하고서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끊었죠. 근데 저녁에 이제 정보가 싹 옵니다. 가입시켜 달라고 하고 가입시키고 그걸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분이 어쨌든 리셋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기회인가? 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왔던 것들이 나의 어떤 진정성 있는 그 제 스토리를 통해서 이분이 딱 그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자신감이 굉장히 그 부분 그 사건 때문에 저한테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돼서 콜드를 되게 잘하게 됐어요. 그냥 콜드를. 왜냐면 이 사례를 가지고 내가 파트너들한테 이제 얘기해서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분이 웃긴 게 드시고 너무 만족스러웠고 막 해외여행을 가는데도 화이버즈를 막 싸갈 정도로 그런 매니아가 돼 버린 거예요. 막 사장님 제가 화이버즈를 싸갔는데 이거를 마약이라고 하면 어떡하죠? 어떻게 포장해 가야 되죠?" 이래서 막 연락 오시고 그리고 또 한 6개월 연락이 없다가 또 연락이 오셨어요. 사실 제가 다른 고객이 뭘 권해 가지고 거기서도 무슨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는데 유산화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해 가지고 그분이 총 3 번을 리셋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만나서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 이랬더니 "아 으짜스까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전라도 광주인데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어 가지고 그때는 사실 제가 지금의 열정이라면은 갔었을 거예요, 광주도. 근데 네 그러시구나. 전화 상담해 드릴게요." 하고 요렇게 이제 마무리됐던.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오토십을 걸진 않는데 간간히 "네 화이버즈 몇 봉이요. 몇 봉." 이렇게 그냥 연락을 좀 하시는 그런 분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저의 어떤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콜드를 하거나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진정성 있게 했더니 되더라. 사실 작은 기회의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많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재지 마시고 그냥 막 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냥 내 스토리 빨리 풀고 내 마이 스토리 정확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고 그렇게. 그래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패해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네. 부지런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력을 또 다하셔야 되고 실패 속에 또 기회가 있다는 거. 네. 실패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에 또 추가해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실패를 해 봐야 이제 다른 그 안에서 또 더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 안에 내가 변화될 것들이 또 나오잖아요. 안 해 보면 절대 몰라요, 안 해 보면. 실패를 안 해 보면 내 방법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내 방법이. 근데 진짜 안 해 보면 진짜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해 보시고 실패도 해 보시고 맞거나 틀리거나를 스스로 자꾸 정립시켜 가셔야 돼요. 네. 실패의 경험을 많이 쌓아야 내 파트너들이 시행착오 겪지 않겠죠. 나는 성공만 하라는 법이 없죠. 계속 실패도 해 보셔야 돼요. 네.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두려움 없이 변화를 즐겨라."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요지는. 일려면 미치지만 미치는 거 다 알고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파트너님들 줌 미팅에 이제 제가 Q&A를 1 시간 동안 했는데 그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거를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제가 어떤 답변을 했는데 기존 그 실버 분들, 디렉터, 뭐 빌더, 어치버 이런 분들이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저는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해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두려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의심이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초기 사업자라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실버여도 내가 지금 브론즈여도 골드라는 그 길을 안 가 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될까?' 자꾸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어야지 누가 나를 믿어 주겠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저도 진짜 저는 이제 끝까지 하느님 막 끈기 이런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왜냐면은 제가 끈기가 없어가지고. 배움의 욕구가 많아서 배웠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서 골드는 실버는 한번 갈 수 있는데요. 골드는 그 실버를 4주 연속한다는 게 진짜 이거는 막 '와 미칠 일이다. 나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아 해 보자. 믿자. 나를 믿자.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을 그 마음을 다잡고 했더니 그쵸. 마음 먹은 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두려움이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골드를 가기 위한 두려움. 추상적이죠?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데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셋을 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리셋을 하시고 제가 후속으로 이제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타이밍이 되게 두려워요. 안 두려우세요? 저는 되게 두려워요. 왜? 리셋을 했는데 별로 좋다고 안 하면 어떡하지? 막 막 이렇게 했는데 호전 반응이 세게 오면 어떡하지? 뭔가 이렇게 제품력을 내가 원하는 만큼 저희 이렇게 막 딱딱딱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 그런 어떤 내가 생각했던 그 레퍼토리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반응들. 네. 그런 사실 그 두렵거든요. 그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요, 사실 전화했을 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그분이 되게 막 짜증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되게 작은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가지고 후속을 계속 되게 못 했었어요. 그 부분이 약해서. 그 부분을 계속 두려워만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변화하려고 했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했더니 진짜 오토십이 늘고 내가 말한 만큼 사람들이 오토를 더 늘리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헬스팩만 소개하면 그 사람은 헬스팩이 전문이라고 헬스팩만 오는데 잠을 못 잔대요. 그럼 마그네칼 D를 드세요. 한마디라도 하면 마그네칼 D가 플러스 돼요. 그럼 오토십이 정말 10점씩 20점씩 이렇게 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아 이거 내가 극복해야 되는구나. 이 두려움 내가 극복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제자리에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요 사람들은 저기 예쁜 섬에 가고 싶다고 저희 바다는 건너고 싶다고 해요. 근데 저 바다를 건너고 싶은데 내 몸에 물 죽이는 거는 되게 싫어해요. 물을 묻혀야지 발목이라도 묻히든지 어떻게 해야지 헤엄쳐서 갈 텐데 물 묻는 건 질색팔색이에요. 근데 가고는 싶어 골드를.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원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 제가 가고 싶은 것과 그 길을 걷는 거는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실 시간이 없어요. 골드 가시려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지금 다져서 딱 그 마감 기한 정하셔서 그 4 주를 이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달린다라는 표현은요. 뭐 내용이 너무 많지만 복제 잘 시켜서 나처럼 뛸 파트너 정말 둘 만들어서 나도 뛰지만 이분도 뛰고 같이 뛰면서 그 시간 속에서 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지속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선택했으면 집중하라고. 퐁당퐁당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퐁당퐁당 하면은 골드 갈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막 내킬 때 하루에 막 엄청 해 버리고 안 내킬 때 집에 이렇게 있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퐁당퐁당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려다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드 3 주를 금요일 새벽 1 시에 중계동인가 서울 중계동인가 거기서 3 주를 마감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주는 150 불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렇죠. 네 열심히 달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워밍업을 어떻게 할 거냐. 서서 할 거냐, 걸으면서 할 거냐, 뛰면서 할 거냐.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그 속도, 두려움을 빨리빨리 없애고 변화하려는 그 속도에 따라서 그 골드 마감하는 그 기간 더 빨리 온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단한 변화가 아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네. 작은 변화. 전화하는 거. 예. 두려운데 자꾸 전화하는 거. 두렵지만 나가는 거. 두렵지만 콜드 나가는 거. 인맥 없으면 콜드로 해야 되거든요. 내 지인으로 다 비즈니스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콜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콜드 한번 갔다가 그 두 번째 방문한 어떤 카페 여자 사장님한테 콜드를 했는데 그분의 특징이 팔랑귀였던 거예요. 저희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저는 완전 기회를 잡은 거죠. 그분 제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리셋하셨고요. 그분이 하고 나서 좋으니까 여동생 리셋시키고 여동생이 하고 나서 좋으니까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하면서 남동생 그리고 남편 사장님까지 그렇게 한꺼번에 리셋이 들어가서 제가 그때 디렉터 승급을 했거든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명함을 사실 딱 2번 고민했거든요. 아, 명함을 줄까 말까 그 고민을 딱 2번 했는데 에이, 주자 하고 주고서 반응 좋아서 사장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서플리먼트라는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해서 차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서 세 번째 갔을 때 이제 유소도 간단하게 풀고 이제 리셋까지 그렇게 들어갔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이렇게 작은 시도가 디렉터를 만들더라고요. 명함 그때 안 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 들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죠. 저 혼자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대단한 거 뭐 전업하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업하고 막 유선화 비즈니스 24시간 하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작은 변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 네. 외모적인 변화. 뭐 외모적으로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보이시려면은 머리를 자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짧게. 예. 지금 제 머리가 짧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데 저희 스포너님이 딱 그러셨거든요. 긴 머리보단 짧은 머리가 전문가 같아요. 이렇게 한 말씀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바로 잘랐는데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됐고 제 파트너들도 딱 이렇게 긴 머리 치렁치렁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딱 자르고 나서 이게 진짜 무슨 마술처럼 그렇게 척도감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변화. 머리 자르는 거 대단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 예. 저 제일 힘든 게요. 옷차림이었어요. 저는 피아노 학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수준이 있었죠. 우리 6살, 7살 애들 응가도 넣게 해야 되고 신발도 신겨줘야 되고요.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고요. 막 안아줘야 되고 이런 작업을 했어요. 막 고상하게 피아노만 가르치기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편한 바지, 청바지 이렇게 입었었는데 정장 입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라도 입죠. 일부러라도. 내 말에 힘이 다르니까. 그쵸? 자, 가장 하기 싫은 것부터 변화해라. 자, 가장 하기 싫은 거 어떤 부분이세요? 가장 하기 싫은 거. 우리 음소거 빼고 한번 말씀해 볼까요? 시간이 거의 됐지만. 다 끝났기 때문에. 가장 하기 싫은 거 지금. 사실 가장 하기 싫은 거 뭘까요? 아까 말씀 안 하셨던 분들 중에. 박은미 리더님. 박은미 리더님. 아, 네. 저는 가장 하기 싫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키면 무조건 다 하는 스타일이라서. 와우. 와우, 와우. 훌륭하십니다. 우리 그러면 저기 조라고 써 있으시는 분 있어요. 성함이 안 보여서. 저는 하기 싫어 있는데 스폰서님이 하라고 하면 네 하고 해요. 오. 저는 강의가 힘들고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요. 그 제품 네. 어제 시작했는데 그 스폰서님이 이거 해보는 거 어때 했을 때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강의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머리가 와. 제가 약점이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건데 그런데 했어요 어제. 하기 싫은 건 와. 있지만 이렇게 유산하면서 변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를 했지만 내 안에 어떤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죠. 진짜 '아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하린 리더님. 음소거가 예. 음소거 해지 좀 해 주세요. 안 됐나 봐요.
그쵸? 안 되시나? 네. 지금 됐어요. 오, 저는 네네네. 화장하는 거하고 너무 아, 공감이 가는 게 화장하는 거랑 이렇게 너무 갇혀 입는 게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 맞아. 차려입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갑옷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맞아. 표정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이게 음, 내가 너무 어색해 가지고 불편하니까 맞아요. 자꾸 그거를 내가 편해야지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다, 편하게. 자꾸 나를 음, 그런 식으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 네. 음. 화장하시고 이렇게 딱 차려입으시면 엄청 예쁘실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 변화라는 건요, 내 스스로 알지만 상대방이 느껴야 진짜 변화된 거거든요. 나는 변했어. 나 이런 부분 조금 변했어.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면 안 되고요. 상대가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진짜 유산하더니 진짜 변했네? 진짜 전문가 같네? 막 이렇게. 저도 되게 막 꽉 껴가지고 힘들었어요. 막 그래서 세미 정장 좋아했고, 청바지 자켓 그냥 요 정도만 입고 그랬고, 근데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청바지가 놀고 있어요. 옷장에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정말. 저거 한번 입어줘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거든요. 저도. 네. 아무튼 나눠줘서 감사하고요. 가장 하기 싫은 것부터 변화하시는 거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너무 훌륭하신 게 하기 싫지만 스폰서님이 얘기하시면 이렇게 바꾸신다, 변화하려고 하신다라는 것들이 진짜 엄청, 엄청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이잖아요. 되게 희망적인.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뜻을 세우고 앞으로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이게 이제 마지막 저의 메시지인데요. 유산하는 가장 좋은 게 그거 같아요.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썼든 내일 다시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망칠 필요가 없어요. 어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다시 하면 돼요. 다시 그냥 고개로부터, 다시 영상 듣는 것부터, 다시 콜드부터, 그쵸? 다시 스포너님과 상담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거,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유산화 만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골드 진행하시면서, 골드를 가기 위한 어떤 이 시스템 안에서 하시면서, 어떤 기준치, 나의 기준치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너무 자책하실 것도 없고, 스스로를 칭찬해 가시면서, 그렇지만, 이 성공 습관을 계속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일단 제가 골드를 딱 결단하고 나서 저는 그랬어요. 집에 있지 말자. 그거 하나는 이제 저의 약속이었어요. 집에 있지 말자. 근데 진짜로 막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정신 차려서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어딘가를 꼭 가고 있더라고요. 어딘가 원주를 막 가고 있고 여주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나와 있어. 그냥 막 정신없이 애들 후다닥 막 이러고 나오거든요. 집은 그냥 막 뭐 이러고 나와요. 내가 어딘가를 가고 있구나. 계속 끊임없이 어딘가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골드 하고 이그제 골드 막 할 때. 그리고 그 텐션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저는 또 하나의 저의 또 성공 요인이었거든요. 왜냐면 골드 딱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이 텐션을 만약에 내리잖아요. 그럼 그거 끌어올리기까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잘했다가 오늘 좀 안 좋을 때 그래도 요거 하나라도 해야 하세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연락이라도 하시는 거고. 뭐 내가 이제 우리 룰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 팀 내에서. 근데 그거에 기준을 못 미쳤어도 내가 아예 안 해버리면 내일 끌어올리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텐션을 늘 이렇게 시동을 늘 부릉부릉. 근데 티는 안 나요. 스포너님이 보기엔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계속, 예. 물이 끓어야지.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꾸 셀프 리더십 하시고, 성공자의 얘기에 자꾸 귀 기울이시고,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유의자 10개월로 유산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의자 10개월. 돈이 없어서 유의자 10개월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라고 했던 남편은 생각보다 많이 도와주지 않았고 본인이 아이들을 봐주는 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을 직시했죠. 앉혀놓고 수입과 지출을 딱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말로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이 정도인데 지출은 이 정도고 그러면 내가 수입을 더 어디에서 놀려야 되냐? 저거든요. 저밖에 없잖아요. 남편은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시키고 그러려면 나는 이만큼의 수입을 벌어야 되는데 골드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난 시간은 이제 지금보다 이렇게 더 써야 되고 그러면 시간을 쓰려면 아이들을 봐줘야 되고 그럼 당신이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아이를 늦게까지 봐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막 왜 안 봐줘요? 막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이랬다가 또 막 끝내버리고 대책 없이 막 그랬거든요. 막 약간 여우 같지도 못해서 막 남편을 막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 수입과 지출을 딱 이렇게 하고서 결론은 이렇게다. 그래서 신랑이랑 스케줄 조절을 늘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이번 주는 무슨 요일 이런 거 있죠. 이번 주는 무슨 요일에 늦게 들어오고 이번 주는 내가 이번 주 일찍 들어와 이런 것들이 딱 월요일에 딱 이게 잡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환경 정리 할 수 있게 골드 갈 때 스탠바이 딱 준비하실 수 있게 내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애들이 복병이 될 수가 있고요. 남편이 복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부터 사전에 많이 준비를 좀 해두세요. 스포너님과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서. 네. 아유, 얘기가 너무 길어졌지만 해드릴 게 많아서 네.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해드렸던 말 중에 어쨌든 하나라도 꽂히신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내 걸로 삼아서 실천해 보시고 그때 양골드님이 해줬던 그 말 그렇게 했더니 내가 됐더라.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그런 저희 같은 그 형제 라인 팁을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골드 되셔서 유니스타즈 리더스에서 다 만나기를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엄청 받아 적었어요. 저한테 리더십이 돼 가지고요.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두서 사실 없었고 진짜 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좋았고 사실은 시간은 조금 됐지만 제가 오신 김에 좀 이렇게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양공주 님이 상당히 조곤조곤 유머러스 하신 부분도 있으시네요. 좀 놀랐어요. 유머 저요? 없으실 줄 엄청 재밌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콜드 저희 팀이 다 콜드를 못 해요. 왜냐면 제가 못 해요. 근데 이 콜드를 하셨을 때 명함을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요런 멘트 같은 것도 저는 사실은 콜드를 하면 완전 다 쏟아내고 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뭐 조금씩 이렇게 적시셨잖아요. 요렇게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부터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명함을 일단 콜드는요. 이제 힘을 주고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 봤고. 힘을 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뺐다고 했는데 다 힘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막 여기 뭐 이렇게 진짜 부시고 와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그냥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미소, 긍정적인 얼굴 아시잖아요. 그쵸? 거울 한번 보고 꼭 들어가셔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기분 좋은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그래요. 봤을 때 이분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손님이 좀 없다. 그런 거 봐요. 근데 연습을 하려면 손님이 있든 없든 줘요. 연습을 하려면. 지금 그런 작업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연습을 하는. 근데 그때 제가 멘트가 보통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서는 그 커피 주문 같은 거 이렇게 하고서 나 명함 하나 드려야겠다. 이런 멘트 있죠. 나 혼자 말로. 저 명함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 눈 안 마주쳐. 안 마주치고 나 명함 하나 드려야겠다. 명함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고
기브앤테이크가 되면은 조금 그때는 뭘 하려고 하면 되냐면 정보 파악을 하면 돼요. 정보 파악. 저희가 콜드 컨택이고 웜 컨택이 있잖아요. 근데 콜드, 이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가야 되고요. 이 아는 사람을 친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봤자 이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 약간. 그리고 해야겠다. 근데 그런 멘트를 많이 써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은 저 국가대표 선수들 후원하고 있어요. 이런 멘트를. 맞잖아요. 후원 안 하세요? 유산에서 후원하잖아요. 그러면은 테헤란로 강남?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러면은 저 예전에 이제 국민은행 가서 이제 뭐 알아볼 때 뭐 통장 뭐 이렇게 비밀번호 때문에 명함 하나 드린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가. 명함 드려야겠다 하고서 또 명함 드렸죠. 이렇게 보시더니 무슨 일 하세요? 그래서 저요 국가대표 선수들 후원하고 있어요. 영양제, 그러니까 뉴트리션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있어요. 그냥 요런 거 정도 있죠. 그냥 이렇게.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질문하세요. 제가 막 말 많이 안 해도. 어떤 식으로 후원을 하시는 그럼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여주였는데. 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전국으로 저희도 팀들이 있고 해서 약간 이렇게 둥그무리하게 그렇게 하고서 아메이를 드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 전화번호 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명함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 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여쭤보죠. 제가 연락 다시 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은 네 괜찮아요. 예 건강정보 제가 드릴게요. 그러고서 이렇게 또 와서 연락드리고 그러면서 쪼끔씩 이렇게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친한 사이. 처음에는 정보 파악. 이분이 건강이 어떤지, 재정은 어떤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콜드 못 하시는 분들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런 거죠. 막 어려운 거 괜히 공감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요즘 코로나인데 가게는 좀 어떠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인데 사장님은 건강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 딱 물었을 때 바로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정치 얘기 막 이렇게 뭐 아는 척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죠. 그 사람이 정치 관심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코로나. 지금 얘기하기 좋죠, 이렇게. 예.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단축 영업하시면서 힘드시겠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네. 그래서 명함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쪼끔 잘 되면은 이제 다음번에 오늘은 제가 사실 저기 상담 가는 길이라서 진짜 그랬고 "상담 가는 길이라서 다 못 저기 해 드리는데 제가 다음 주나 내일 정도 한 번 더 들릴게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후원을 가잖아요. 후원 오늘 막 저기 파주도 가고 했는데 그분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근처 마트나 이런 게 있으면 꼭 이제 커피숍에도 이렇게 들려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게 이제 파악 한번 하고 오늘 명함 안 드리고 왔어도 다음 주에 가서 하고 그러면 안 가도 사실 비즈니스로 거길 많이 안 가도 "제가 여기 뭐 1 주일에 한 번, 2 주에 한 번 오거든요. 다음 주에 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아 놓는 거죠. 다음에 와도 내가 이상하지 않게. 뭐 그런 거? 밑밥을 깔아 놓는 그런 걸 또 많이 해요. 약간 뻥 멘트 많이 쳐요, 그런. 콜드분들. 제가 뻔뻔해야 돼요, 뻔뻔. 아 네. 그럼 연락처를 주시면 다시 연락하실 때 인제 영양 정보를 뭐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여에스 더 비타민 여에스 더 비타민이 여에스 더 의사분이 설명하는 그 서플리먼트 책 있잖아요. 그걸 일단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보여 드리고 이 책이 캐나다 이런 책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위 한 제품이에요. 제가 후원하는 제품이 독성이 없고 흡수율이 가장 높아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선 이제 사실은 전단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회사 이런 거보다. 그러면은 전단지 이런 거에 뭐 "요즘에 가장 드시는 제품 뭐냐?" 그러면은 그거 대체해서 "이거 드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동그라미 쳐 드린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또 한 네. 번 또 있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원주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그 사장님 제 파트너가 있으세요.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을 기다리는 어떤 고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과 같이 이 파트너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 실장님도 있고 막. 근데 말을 걸까 말까를 진짜 몇십 분을 고민하고 걸까 말까 하다가 뭐가 걸리는 게 없을까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데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사투리 쓰시네요? 어디세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아 저요 대구요 막 이래서 대구 나 완전 좋아하는데 막 이랬어요. 그분이 30살 남자분이 총각 같았어. 근데 완전 좋아하는데 나 대구 저 시댁이 구미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왜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막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전 대구 사투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다, 너무 정감 있다, 막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막. 근데 그래요. 사람이 너무 좋아. 감사해요.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다가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그 영업 저거 하시는 거예요. 홍보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현수막.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명함 하나 드려야겠네. 또 능청 명함 하나 드려야겠네. 그래서 나도 명함을 딱 드리면서 이게 뭔데요? 그래서 저 영양제 뉴트리션적인데 뭐 챙기는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없는데 근데 딱 보니까 그분은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사업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초면에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날 6판까지 풀게 됐어요. 유소단은 못 풀고 6판까지 풀게 되고 알고 봤더니 애 둘이 있는 열심히 사시는 남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먹을 영양제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화번호 땄고 이제 저희 명함이나 브로셔 이제 거기 문의를 오늘 이제 전화해서 일부러 거기다 전화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주 뭐 한 달에 2-3 번 온다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 온다 그래서 제가 원주 내일 가는데 한번 보자고 해 가지고 그리고 나 킥오프 이런 거 링크 다 걸어 드리고 보든지 말든지 걸어 드리고 계속 이렇게 왜냐면 그분이 마술사였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킥오프 때 마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내가 였는데 지금 다른 일을 하길래 "마술하고 싶지 않아요?" 초면에 그때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꿈이 이제 마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음악에 너무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거 공감이 막 되면서. 그래서 "너무, 너무 성격 좋아 보이는데 나랑 같이 사업하면 좋겠다." 막 제대로 알아보세요, 제대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대로 꼭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었죠.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얻어 걸릴지 모르니까. 네. 너무 정말 너무 도움됐고 이 말씀이 되게 용기를 주네요. 저는 그래요. 저도 한번 콜드를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한 2가지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일단은 리셋 같은 거 권유하실 때 네. 이 단품을 한다든지 자꾸 줄여 가지고 비싸다고 해서 좀 저렴하게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거는 꼭 근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골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 단품 팔아서 언제 갑니까? 단품 팔아서. 3BC 막 나와줘야지 이게 사실 포인트 받아서 막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힘 받아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리셋을 권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타 네트워크 많이 한 거 아시죠? 타 네트워크를 많이 이렇게 지금 이제 유산화가 11번째인데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권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 제품을 이분이 먹고 좋아지고 어쩌고 관심 없고 그냥 이거 막 내려야 되고 포인트 막 맞춰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했는데 유산화는 다른 게 나의 이익도 있지만 이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리셋이 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제품력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상담하실 때 이분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하죠. 상대가 진짜 좋아졌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사실 그 마음이 없으면 저처럼 막 이렇게 막 희번덕하면서 리셋을 권할 수 없어요. 그 마음부터 장착을 하셔야 돼요. 이분 이렇게 어떻게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으면 빠르게 좋아지는 거는 리셋이잖아요. 찔끔찔끔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커피가 이렇게 시꺼먼 게 있는데요. 여기 하얀색 물을 깨끗한 물을 담고 싶어요. 근데 이거 빠르게 여기에다가 계속
이 커피를 비우지 않고 이렇게 계속 콸콸콸콸 넘치면 그냥 옅은 검은색밖에 안 되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커피를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도 막 버려요. 이렇게 다른 컵에.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비워야 깨끗한 걸로 채울 수 있다. 이제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중간중간 설명도 해드리고 사장님 좋아지시려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유산균 하나를 상담을 가도요. 독백을 많이 해요. 혼자. 아 리셋하면 진짜 좋아지는데. 이런 거 있어. 막 유산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설명 다 해. 뭐 균주가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막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유산균 뭐 드시면 효과 이제 도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리셋을 하면 진짜 좋아지는데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꼭 리셋이 뭔데요? 질문 꼭 하시거든요. 그게 뭔데요? 네, 그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준비된 멘트 이제 리셋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찔끔찔끔 좋아지는 것보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더 많이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진다. 이제 그런 거. 유사님을 그래서 저는 제품 단품 상담 가서 리셋 시킨 경우가 거의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이제 전화하잖아요. 스폰서님 저 이번에 장 안 좋으신 분이 이렇게 간다고. 근데 그래요. 근데 그 멘트 꼭 하셔야 돼요. 리셋하면 진짜 좋아진다라는 멘트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럼 하고 저 쓰리비씨 했어요. 이런 이제 소식들도 있고 예 그렇게 리셋하면 좋은지 내가 알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리셋에 대한 정말 강력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완전 그 좋았던 그 저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이렇게 막 해드리죠. 그리고 제가 또 막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어떤 그걸 위해서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말을 흘리면서라도 리셋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리셋 설명 안 하면은 그분이 진짜 리셋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고 그분이 리셋을 하면 분명히 리셋할 사람 붙여요. 뎁스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리셋을 하면은 리셋한 사람을 꼭 붙이거든요. 자기가 헬스백만 먹으면 헬스백 먹을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꼭 리셋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하루에 막 1500포인트 3명 밑에 했는데 500포인트, 500포인트 기본이거든요. 가장 많이 한 게 855포인트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에서 주문을 했더니 왜 855포인트나 하시냐고. 유산화 진짜 정직한 회사예요.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사재기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런 사연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800포인트까지밖에 살 수 없대요. 55포인트는 밑에서 사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또 알았죠. 그렇게.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은 뭐 900, 1000포인트 한 번에 가서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뭐 쌍둥이 이렇게 뭐 이렇게 했지만 예. 그래서 한 번 하면 무조건 쓰리비씨 이렇게 그게 많이 복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셋을 권하시려면 그렇게 좀 강하게 강력하게 그분이 진짜 좋아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신다. 그럼 저는 꼭 그걸 질문해요. Y 리셋 미리 지금 스포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제가 요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 진짜 건강해지고는 싶으신 거예요? 근데 건강해지고 싶으시지 않으면은 그냥 돈 생각하시고 이러면은 그냥 이제 드시고 싶은 것만 드세요. 근데 진짜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리셋하시면 돼요. 이게 뻔뻔하게. 아니 리셋하시면 된다니깐요. 진짜 건강해지려면. 진짜 하세요. 이렇게 뭔가. 물어보는 거죠. 건강해지고 싶지. 아니 그러면 하셔야죠. 그리고 다이어트 진짜 뺄 생각이 있으세요? 제대로 건강하게 뺄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질문을 막판에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끄는 것도 있어요.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아이 그래도 너무 비싸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 정도? 예. 그렇게 권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리셋이 아닌 단품을 팔았었는데요. 에메랄드도 단품 팔아요. 아니 단품도 나가야죠. 단품이 이제 또 아니 저기죠. 이제 작은 리셋 좀 이제 제대로 전수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네, 리셋. 엄청 기분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하나 더 질문할게요. 사실은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최근까지 부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업자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부업자는 진짜 다른 거 없고요. 그거 같아요. 그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여기 부업자분들이 좀 계셔요? 네네. 아, 육아도 부업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 관리인데요. 어쨌든 그 타임 스케줄 쓰시죠. 이렇게. 그거를 스폰서님이 얘기 안 해도 쓰셔서 꼭 보내세요. 스폰서님한테. 그 타임 스케줄 쓰시면은 내가 비는 시간이 언제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그러니까 저는요, 오히려 부업자 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유산은 하고 싶은데. 근데 학원은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2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1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명이 미팅이 있어도 그 길을 가면서 들릴 수 있는 데는 거의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친해지기 식으로 이렇게 뭐 꽃집 있으면 꽃집도 잠깐 들리고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거 나왔어요. 전단지라도 이렇게 주면서 들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계속 썼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인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 인컴은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 쓴 만큼 결정되거든요. 시간 쓴 만큼 늘더라고요. 제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저녁 타임도 안 쉬고 썼고요. 그리고 저는 월화수목 금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인컴이 또 한계가 딱 치더라고요. 한계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도 썼더니 골드 갔어요. 전 주말을 그냥 쉬는 날로 생각했거든요. 주말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말까지 이제 그렇다고 주말에 막 하루 종일 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안 쓰던 시간을 써 보니까 인컴이 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업자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저희 파트너님 중에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트에서 점장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내해 드려요. 점심시간에 그냥 혼자 먹지 말고 가만 고객들이랑 점심을 먹어라. 그렇게 시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8시부터 10시, 많게는 12시까지 쓸 수 있잖아요. 또 다행히 아기가 없어요. 그럼 4시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4시간은 여주 사람이니까 여주 근방 이천이나 원주나 여기 근처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주말에는 이제 집에 있지 말고 무조건 용인이라든지 밖에라도 이렇게 장거리를 그렇게 가자. 제가 같이 뛰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개를 막 1월 달 하고 있는데 시간 관리를 굉장히 많이 밀착해서 하는 편이에요. 시간 어떻게 쓰는지. 생각보다 버리는 시간 많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 부업자든 전업자든, 여기 계신 전업자분들도 시간 많다고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그렇게 쪼가야 되더라고요. 이 시간만큼은 안 되고, 그럼 내가 이 시간 어떻게 알차게 써야 될지, 그렇게. 그 부분 말씀 꼭 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때까지 유산화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보기엔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되게 제가 배울 점이 많고 또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도 양골드님도 후회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 시간을 오면서 이렇게 유산화로? 유산화로? 네. 뭔가 완전 저는 딱 명확하게 뭔가 목적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달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쵸. 왜냐면 다들 시작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의자 10개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종착역이 돼야 됐고, 쟤 또 바꿔서 하더니 또 실패했어?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고, 저희 스포너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고민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산화 비즈니스로 인해서 잃었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그랬던 친구들, 지인들이 다 유산화를 먹고 있어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앞만 보고 사실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스폰서님 눈에 티 안 나게 슬럼프가 혼자 많았죠. 그러니까 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왜?
스폰서님이 그래도 저를 계속 케어해 주시고 이렇게 스폰서님 영향을 계속 저는 솔직히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를 이제 이 질문에 후회하는 거는 뭐냐면 더 빨리 골드 갈 수 있었는데요. 결단을 늦게 한 거. 이거예요. 제가 결단 안 해가지고 미룬 거거든요. 나는 부업자니까. 나는 아직 뭐 조금 천천히 요런 게 이제 스스로 막 있었어요. 이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유산화 비즈니스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혼자 스스로. 근데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인건만 안 들어. 오토십 진짜 약했거든요. 근데 그 결단, 예. 그 하겠다는 파트너가 나왔는데 사실 그분이 결단을 내가 계속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파트너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좀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되는데. 그 장거리는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이 파트너 내가 같이 성장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 그게 가장 큰 후회인 것 같아요. 진짜 더 빨리 결단했으면 더 빨리 이 골드를 누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겪을 거 다 겪고 예, 많이 그렇게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돼요. 미루시지 마시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붙잡아 놓고 밤새 뭔가를 물어보고 싶지만 콜드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또 좀 제가 들러붙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또 초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붙을게요. 오늘 좀 긴 시간, 또 아이도 보셔야 되는데 많은 시간 네, 다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하고 죄송하네요. 너무 또 늦게까지. 아니요, 저희가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리더님들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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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고 우리 한번 사진 찍고 우리 양골드님 이제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할게요. 리더님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진 찍을게요. 자, 감사합니다, 양골드님.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정말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근데 저는